사랑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시작된다고 하지요. 더욱이 같은 곳을 향해 함께 걷기로 한 두 사람에게 결혼은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 앞엔 그 어떤 장벽도 없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열흘 만에 새 신랑이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하지 못할 만큼 졸지에 큰 화를 입은 것은 아닐지 온 세상 걱정을 다 짊어졌던 새 신부. 신랑을 찾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이후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당시 그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새 신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서울 모 중학교 동창 모임이 있던 날의 일입니다. 언제야? 어떤 이들의 인생에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두 남녀처럼 말입니다. 노민아, 너 허리 괜찮아? 네가 노민이구나. 반갑다. 쟤도 우리 중학교 동창이야? 그러니까 기억 안 나? 안선호. 누구? 안선호? 안선호. 그 이름 석자와 동시에 떠오른 기억이 그녀에겐 있었습니다. 미안해. 오늘 빵 사달라고 한 일이 좀 많아서. 사정이고 그래서 신상으로 사왔어. 네가 아주 안 맞을 락교였으니까 너 맛은 죽는다. 알았어? 십수년 전 안선호는 전교생에게 빵 셔틀이라 불리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였습니다. 반면 어린 강노미는 문 남학생들의 마음을 흔들어놓은 퀸카로 통했지요. 졸업 후 10년도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빵 셔틀 안선호가 완전 혼란됐다. 그치? 나본 거지? 나본 거야. 딴거 같은데. 야. 중학생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안선호의 모습이 강노민의 가슴에 훅 꽂혔습니다.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서로에게 끌린 두 남녀. 운명 같은 사랑이라 이럴 때 쓰는 말이라며 둘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겨우 3개월 만에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속했는데요.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졸업 후 연락이 끊겼다가 성인이 되고 13년 만에 만나 불같은 연애가 시작된 것인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불과 몇 달 만에 결혼까지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극적인 그들의 만남은 당연히 같은 중학교를 나온 친구들에게 큰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신혼 재미에서 마냥 헤어나지 못하던 바로 그때. 깜짝이야. 완전 깜짝 놀랬지. 야, 나 오늘 완전 대박. 어떻게 너네 부부를 같은 날 한꺼번에 보냐?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서초동에 점심 약속 있었거든. 근데 길에서 네 남편 봤어. 근데 무지 바쁜가 보더라. 내가 막 불러도 모른 척하고 막 가던데? 그날 오후의 일입니다. 안선호! 중학교 동창 고은주의 남편은 안선호의 직장 상사이기도 해서 각별히 친하게 지냈다는데요. 점심때? 몇 시쯤? 1시 좀 넘었었나? 막 전화하면서 가더라. 1시? 야, 고원주, 너 글 꼭 다물고 있어. 내가 다시 연락할게. 별일도 아닌데 왜 친구의 입까지 막는 걸까요? 새 신부 강노민, 그녀에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1시?
이게 뭐야? 결혼한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외박이 나왔고. 회사 출장인데 어쩔 수 없잖아. 대신 자기가 좋아하는 부산 어묵 잔뜩 사올게. 부산 어묵? 응. KTX 시간 놓치겠다. 얼른 가봐. 알았어. 갈게. 그날 아침 일찍 새신랑 안선은 분명 지방 출장을 간다며 집을 나섰는데요. 아니, 8시 기차로 부산 간다고 했던 사람이 왜 그 시간에 서초동에 있는 건데? 야, 안선호, 너 대체 어디 있는 건데? 뭔가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힌 강놈이 일단 남편에게 휴대폰 연락을 취해 봅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대박.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말도 안 돼.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그런데 휴대폰이 꺼져 있다는 메시지를 듣고 난 아내 강노민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남편의 휴대폰에 대한 애착은 상식선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어딨지 내 왜 휴지 없어? 휴대폰. 여기. 하루 24시간 절대 몸에서 떼어놓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혹시 이 남자의 가장 예민한 성감대가 휴대폰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집착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휴대폰이 꺼져 있다니 분명히 사단이 나도 크게 났다는 게 아내 강노민의 확신입니다. 절대 전화 꺼놓을 사람이 아닌데 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야, 이거 아니잖아. 너 진짜 왜 안 받아? 안 되겠다. 확인해봐야겠다. 도통 연락이 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실성하기 일보 직전에 이른 새 신부. 혹시 신경과민이냐고요? 실은 진작부터 신부 강노민의 귀를 맴맴 돌며 떠나지 않는 단어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친구가 남편을 봤다는 동네 서초동입니다. 오늘 서초동에 점심 약속 있었거든. 근데 길에서 네 남편 봤어. 근데 무지 바쁜가 보더라. 내가 막 불러도 모른 척하고 막 가던데? 도대체 왜 서초동이 걸렸던 걸까요? 서초동은 남편의 전 여자친구가 지금도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설마 하며 찾아와 봤지만 그녀의 곁에 서 있는 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였습니다. 야, 강남이 너는 네 남편을 막 그렇게 의심하고 그러냐? 나쁘게. 안선호, 도대체 어디 있는데 연락도 안 되는 거야. 혹시나 했던 마음은 역시 나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지워지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남편은 왜 이토록 오랫동안 전화기를 꺼놓은 걸까요? 자기야? 오매불망 남편이길 바란 마음으로 달려나가 보는데요. 아직도 전화기 꺼져 있어? 웬일이야. 저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건 아닌데 내 얘기 잘 들어봐. 네 신랑 연락 안 되는 거 우리 신랑한테 물어봤더니 네 신랑 출장 간 게 아니라 휴가 간 거래더라. 뭐? 휴가? 흥분하지 말고 내 얘기 잘 들어봐. 내가 널 위해서 생각을 좀 가다듬어 봤어. 첫 번째는 뭐야?
혹시 장기매매 조직 같은데 납치당한 건 아니겠지? 왜 이렇게? 에이, 야, 너 초딩이냐? 초딩들은 이런 얘기 다 믿는다더라. 그지? 요건 좀 아닌 것 같지? 나도 요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런 말이야. 그럼 교통사고를 당한 거야. 그래서 막 머리도 다치고 막 휴대폰은 막 박살나고 그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증까지. 어때? 야, 지갑 속에 신분증 있을 거 아니야. 소설을 써라 아주. 괜찮지? 좋아 좋아. 그럼 이건 완전 희박한 얘긴데 네 신랑 요새 우울증 같은 거 있어? 야, 이 사람 3일 전까지만 해도 골칫석이던 바이어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승진 꿈에 부풀어 있던 사람이야. 노민아, 잘 들어봐. 네 신랑 신용카드 결제됐다고 온 메시지 있어 없어? 그렇다. 살아있었으면 어디서 밥이라도 사 먹었을 텐데 어제 카드 샀다고 문자 메시지 온 거 하나도 없었어. 언제야, 우리 남편 진짜 사고 난 거 아닐까? 어떡하지?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일단 나가보자. 이런저런 가능성을 두고 추리를 거듭하던 두 여인. 결국 좋지 않은 예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안선호요. 1024. 알겠습니다. 김영사. 네. 이번으로 조회 좀 해봐. 네, 알겠습니다. 별일 없겠죠? 그러게요. 조사해보면 나오겠죠. 불안에 떨던 새 신부. 끝내 실종 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온 참입니다. 그런데 조심스레 귓속말을 시작하는 형사들. 무슨 일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사고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으로 가시면 남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아니라니 다행이지만 경찰이 건넨 쪽지에 적힌 주소는 정말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뭐야, 당신? 새신랑 안선호가 입고 있는 저 푸른 옷은 죄수복. 그렇습니다. 여기는 구치소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이 부부의 뜨거운 열애가 이어지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유, 칠칠맞게. 너 나 없으면 어떡할래? 뭐야 이게. 자기가 계속 나 챙겨주면 되지. 노민아, 내가 생각 많이 해봤는데 우리 이제 연애 그만하고 결혼하자.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때가 왔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했던 바로 그때. 아,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잠시만. 여보세요? 하필 그때 울리는 전화를 기어이 받고 마는 안선호. 먼저 전화하지 말랬지. 내가 연락한다 그랬지. 무심코 넘겨버리고 말았지만 걱정스런 조짐이 아주 없진 않았습니다. 노민아, 내 말 믿어야 돼. 그때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야. 분명히 말한다. 내가 한 짓이 아니라고. 그럼 왜 출장 간다고 거짓말했어? 회사엔 휴가 낸 거라며. 너 걱정할까봐 그랬어. 나도 어제 하루면 끝날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진짜 구속까지 시킬 줄은 몰랐다고. 노민아, 내 말을 믿어야 돼. 어? 애써 눈 감고 외면해버리고 싶었던 것이 끝내 햇빛 아래 드러날 때 그 당황스럽고 민망한 심정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출장 간다고 집을 나간 날 사실 그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검찰에 갔다가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는데요. 그것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새 신부 씨는 이런 사실을 결혼 전에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절대 자신이 한 짓이 아니다. 아이디가 해킹됐다면서 범죄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남자를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새 신부는 결혼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런 해프닝을 겪게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의하면 안선호에겐 지극히 사적이면서 은밀한 순간들을 기록하는 버릇이 있었다는데요. 그의 휴대폰 속에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들. 반주 2개. 다 불렀다. 나 부끄러운데. 아니야, 부끄러워하지 마. 잘 잡겠어요. 그것은 전 여자친구의 비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헤어진 뒤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만 이 영상들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친 이렇게 좋아해놓고 딴 놈한테 시집 간다고? 내가 곱게 보낼 것 같아. 선물을 줘야지. 결혼할 수 있는 보자. 게다가 이런 사실을 약혼자에게까지 알려 결국 파혼에 이르게 만들었답니다. 뭐해? 아니야. 나 자기 생각했지. 뭐야? 들어가서 잘까?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던 안선호. 과연 그는 결백한 걸까요? 안선호에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항소는 기각한다. 이게 말이 돼? 난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진짜 몰랐다. 생각해보니까 당신 그때 그 부탁할 때부터 이상하긴 했어. 내가 진짜 알아봤어야 됐는데. 뭐가 또 이상했는데? 생각했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상하잖아.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안선호를 믿어주었던 강록. 그런 그녀가 의구심을 가졌다면 그 지점은 어디였을까요? 노민아, 우리 노민이 뭐하지? 뭐야 그 휴대폰은? 아니, 나 내일부터 출장 가잖아. 그래서 뭐? 출장 가면 자기 생각나서 막 외로울 것 같은데 이거 찍으면 자기 생각하면서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그래도 그건 좀. 뭐 나만 볼 건데 뭐 어때? 응? 나만 볼게. 약속할게. 알았어. 진짜 알았어. 아싸. 어쩌면 그 이전부터 새 신부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랑이란 콩깍지가 그토록 강력하게 눈을 가리지 않았다면 말이지요. 반면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안선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몰랐습니다. 민아, 내 말 좀 들어봐. 자, 이건 명백한 표적 수사, 아니 부당 수사야. 국가인권의 진정서대로 같이 가자. 나 당신 정 이렇게 나오면 나 진짜 방법 없어. 4주 후에 법정에서 봐. 민아. 있어. 새 신부는 이 결혼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두 사람의 혼인은 결국 취소됐습니다. 남의 결혼을 깰 때 자신의 가정도 깨지리란 걸 그는 몰랐을까요?